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필터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자, 필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우리가 행렬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 필터링에 대해서 그 평균 필터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픽셀 값을 3x3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필더라고 해서 우리가 가우시안이라는 건 정규 분포잖아요. 그래서 종 모양의 정규 분포 모양을 본따서 중심부는 조금 더 가중치를 주고요, 주변부는 가중치를 좀 더 낮게 주는 그런 방식의 필터링 방법을 학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합성곱을 이용한 특징, 어떻게 피저를 이제 추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에서 윤곽선을 찾는다라는 것은 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자, 여기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자, 이미지에서의 윤곽선을 찾는다는 것은요. 다시 얘기하면 자, 색이 연속적이지 않고요. 연속적이지 않고 우리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필터, 갑작스럽게 변하는 그런 그러니까 픽셀, 그런 부분이 어디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픽셀을 찾아내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우리가 픽셀의 정의를 정의역, 도메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써보면요, 이미지는 우리가 픽셀의 위치를 우리가 도메인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픽셀의 색상을 무엇이라고 하냐? 자, 픽셀의 색상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해요. 레인지라고 해요. 자, 레인지라고 합니다. 결국은 각 픽셀의 각 지점마다 색상값이 변하는 방향으로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기울기를 구하는 연산자를 우리는 자, 요런 표시를 써서 이것을 나블라라고 합니다. 나블라라고 명명합니다. 자, 이것은요, 값이 크게 변하는 곳,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픽셀의 위치가 변하는, 갑작스럽게 변하는 픽셀을 찾는 게 우리가 이미지 윤곽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나블라는 뭐냐 하면, 자, 이 나블라의 기울기 벡터가 갑자기 크게 변하는 어떤 변화하는 지점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나블라라고 합니다. 자,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라프라시안이라고 하는 연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프라시안 연산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프라시안 연산이라고 합니다. LA예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요, 어떤 이 기울기 내에서의 어떤 기울기 벡터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요. 그 변화가 큰 윤곽선 지점에서 당연히 이 나블라가 크게 나오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라프라시안 연산을 통해서요, 이제 그림에서의 윤곽선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자세한 수식은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에서 좀 학습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미지 윤곽선이라는 거는 결국은 연속적이지 않고 갑자기 규칙이 크게 변하는 그런 픽셀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라블라라고 하는 기울기 변화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큰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 윤곽선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라프라시안 연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으로요. 자, 그래서 우리가 라프라시안 연산을 이용하면요, 자, 지금 보시는 요 그림처럼요, 이미지에서 윤곽선을 하는 요 지금 보이시죠? 이러한 픽셀들이 강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이러한 필터를 적용해서 윤곽성의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자, 지금 이것이 우리가
윤곽선의 특징을 추출한 그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합성곡 연산을 할 때는요, 이 필터로 사용되는 행렬만 바꾸면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원본 이미지에서 필터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를 가진 부분 영역에 대한 어떤 필터가 원하는 특징을 얻어내는 것과 동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설계하지 않고요, 이런 과정을 결국 컴퓨터가 스스로 좋은 필터를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 하는 이러한 발상에서 결국은 종합하자면 필터의 가중치를 모델의 파라미터로 만드는, 자, 필터의 가중치를, 자, 모델의 파라미터로 만드는,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컨버런셜 뉴럴 네트워크의 하나의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다. 자, 그럼 이걸 지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합성곡 수행 신경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망에서 이 합성곡에 사용되는 필터를 학습하는 구조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보여드린 하나의 그림은요, 우리가 입력 필터에서, 네, 여기 입력 필터 있죠? 필터 A를 이용해서, 자, 이 필터 A를 이용해서요, 합성곱을 적용해서 특징을 추출한 이미지를 얻어서 그 다음에, 네, 이 신경망이 다음 단계 연결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개념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학습이 대상이 되는 건 필터가, 자, 3x3 크기라고 우리가 가정하면 요 9개 요소 A, B, C, D, E, F, G, H, I까지의 요 9개의 요소를 우리가 찾는 일이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이제 입력을 받아서 특징 이미지를 만드는 계층의 연결 강도는요, 우리가 요 9개 파라미터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하나의 필터만으로는 특징을 다양하게 추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요, 자, 제가 다음 그림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처럼요, 우리가 32개의 필터, 지금 여기 아까 9개였잖아요. 자, 요 9개의 필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자, 32개의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를 모델의 파라미터를 두고 학습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모두 32장의 특징 추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요, 자, 어떻게 되냐면 32장의 특징을 추출하게 되죠. 자, 그래서 32개 필터를 얻게 되는 요 특징, 그 32장의 특징을 우리가, 자, 특성 맵이라고 합니다. 요것을 특성 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피처 맵이라고 해요. 자, 피처 맵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좀 가리는 것 같아서 조금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의 연결을 통해서 입력 이미지를 처리하고 얻는 결과는 역시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합성곡 수행을 하는 계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처 맵을 이용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자, 이 합성곱을 적용을 하게 되면요,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원래 이미지가 이 파란색 필터로 우리가 이 돼 있는 이 파란색이 이제 원래 필터예요. 영역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 녹색은 우리가 3x3 탭의 이미지로 이렇게 필터를 사용해서 이것을 합성곱으로 연산해서, 자, 얻게 되면 이 지금, 네, 우측에 있는 요 그림처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이 9개의 연산을 통해서 요 하나를 팩스를 구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 픽셀은 결국은 작아지게 되고 이것을 계속 쌓아가게 되면 결국은 출력에 가까운 곳에서는 이미지가 지나치게 작은 크기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처럼 합성급을 거치면서요, 이미지 크기가 작아지는 게 결국은 이미지 전체 특성을 요약한 것은 아니죠. 또 이미지의 가장자리 정보들이 소실되고 나면요, 이런 중심부의 정보만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는 또 정보를 추상화시키는 과정도 아닙니다. 결국 정보를 요약하지 않으면요, 입력 단계의 작은 잡음이 그런 가진 영향력의 계층을 거치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고에 의해서 이미지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정보를 요약하는 계층을 통해서 이미지를 적절한 크기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다시 얘기를 하면요, 결국은 정보를 우리가 요약하는 계층을 통해서요, 자, 이미지를 적절한 크기로 줄이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풀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합니다. 자, 풀링, n입니다. 이거 쥐고요. 자, 한글로 쓰겠습니다. 풀링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미지가 작아지는 것을 작아짐으로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을 풀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이제 이 합성곰 연산을 사용해서 이미지가 작아지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지 주변에 값을 덧대는 과정을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패딩이라고 합니다. 자, 저 영어로 좀 써드릴게요. PADDING라고 합니다. 패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패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딩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된 우리가 요 지금 부분이 원래 이미지 영역 외부에 추가적인 픽셀 값을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빨간색의 영역에 지금 보시면 추가적으로 다시 주변부를 이렇게 합성곱을 이렇게 채워주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체험이라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픽셀부터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결과는 오른쪽의 이미지와 같은 크기의 이미지가 됩니다. 앞서 보시면 원래는 이 지금 이미지가 원래 이미지로 보면 원래 더 다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는 것을 주변부를 우리가 외부 영역부터 이렇게 체험으로 해서 우리가 원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패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ADDING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처럼 필터가 적용된 영역을 우리가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자, 윈도우, 이거는 뭐냐 하면요, 자, 필터가 적용되는 우리가 영역을 의미해요. 자, 이 윈도우는요, 한 픽셀씩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두 픽셀 혹은 세 픽셀이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칸씩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요 움직여서 결국은 이렇게 합성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지금 보시면 한 칸 한 칸이 아니라 세 칸씩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윈도우가 요 움직이는 요 보폭, 자, 요 보폭을 지금 세 칸씩 움직였는데 요 보폭을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자, 스트라이드, 여기 지금 스트라이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스트라이드라고 합니다. 결국은 원래 요 이미지를 합성고 연산의 결과 이렇게 3x3 탭으로 이렇게 성큼성큼 요 세 칸씩 움직여서 스트라이드를 이렇게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미지라는 거는 컬러의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컬러는 우리가 단 채널이 아니라 다수의 채널로 구성된 그런 거라고 우리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미지는 우리가 2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의 형태로 우리가 2차원 행위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제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다중 채널이라고 합니다. 다중 채널은, 자, 이 대표적인 게 컬러인데요.
컬러처럼요, 우리가 하나의 2차원 행렬이 아니라 다수의 어떤 2차원 행렬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다중 채널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성공식영만 모델이 필터를 적용한 방식이 요 그림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빨간색은 RGB라고 하지 않습니까? 녹색은 G, 그다음 그 파란색은 우리가 블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이렇게 채널별 합성곱을 해서 결국은 필터를 적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층을 각각 결과를 합산해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 그 시각신경의 역할하고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과를 합산해서 우리가 1차 시각 피질에서 이러한 정보를 합산하듯이 마찬가지로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이처럼 다중 채널을 이용해서 시각 정보를 합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풀링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